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유한나 사건이, 조금 더 진척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오유한나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 많이 안 보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 끝장까지 난 건 아니야. 아직 일단은 그 4명 중, 가해자 4명 중에 한 명은 확실히 죗된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원래 판결이 올해 3월 달에 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연기가 됐어.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진 않았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가해자 4명 있잖아.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김가영. 이 중에, 이 4명 중에 한 명은 엿됐어. 왜 한 명만 엿됐는지는 이제 그 뒤에 일단은 뭐 다 얘기 들으면 이제 뒤에서 몰아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일단은 오연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기사가 오늘 방금 전 떴거든. 5월 18일 그 오전 11시에 떴는데, 아이고 오연나 보면 되게 이쁜데 안타깝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걸 조사를 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석 달의 조사 끝에 MBC 특별 근로 감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론은 오유한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내렸습니다. 일단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가지고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진 않는데, 근데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났어.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아니 그러면 뭐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 법 적용을 안 만든다는 거야? 좆됐다는 거야, 안 좆됐다는 거야? 이거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들 반응도 약간 좀 날이 선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배댓은 이거였어. 노동자 편에 늘 서는 민주당이 이런 소식 나오면 노동부 직원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메이햄만 부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척 지나가노. 이게 배댓이었고, 쉬쉬하는 좌파 방송 MBC 괴롭힌 기상 캐스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는, 뭐 요게 배댓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혀도 되냐, 똑바로 처리해라. 그리고 MBC는 왜 이 악물고 모른 척하냐, 아직까지도 자기가 언론 탄압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냐, 요렇게 배댓이고, 그 밑에도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가해자 처벌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를 원한다, MBC 정의로운 거 엮여서 못 봐주겠다. 그리고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일을 하면 근로계약자가 아니냐. 그러면 지시사항을 안 따라도 되는 거냐. 그리고 누군 또 판례를 들고 왔어. 야,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뭐 엿대는 거 아니냐.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비정규직 프리랜서는 괴롭혀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역겹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요걸 보는 DC 반응은 죗 같은 MBC 크크크, 그리고 우리 근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근로자 아니라고 해봐라 이 발시련들아라는 이야기부터, 역시 이중성, 좌파 이중성답다. 평소에는 일용직 비정규직 그렇게 위하더니 칼같이 선 긋는 거 봐라. 그리고 계약직은 괴롭혀도 되는구나.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죗 같은 헬조선.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혀도 된다, 이런 이야기에. 근데 유진스는 왜 그러냐. 근로계약서는 왜 쓰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일단은 이 반응을 보고 나도, 아니 그 괴롭힘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요거는 일단은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면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고용노동부가 오유한나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니 당연히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지? 근데 현실은 조금 복잡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 형태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에 됐을 때,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판단만으로 가해자들이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사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유한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어씨 뭐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들으면 이제 야 얘들은 그냥 뭐 나머지는 뭐 멀쩡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근데 또 그렇지는 않대. 그래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별도의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등의 절차가 있으면 되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4명 중에 1명만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유한나 유족은 가해자 4명 중에 1명만 고소를 했어. 그래서 나머지 3명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4명 중에 1명이 누군지 모르겠더라. 밝혀진 게 없어. 그래서 주 가해자들 있잖아. 박하명과 최아리 대놓고 괴롭혔고 그리고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하는데 근데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악마는 뒤에서 몰래 괴롭힌 이현승, 김가영이라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4명 다 아크마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고소했던 거야. 이 4명의 악마 중에서.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단은 그러면 과연 이제 고소를 했잖아.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든 받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대법원 판례 기준에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가장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오유한나 사건의 핵심 정황을 봤을 때 수차례 무시와 배제, 조롱을 했잖아. 그리고 오유한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족이 공개한 내용에도 니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유서 내용이 들어 있었잖아.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야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이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고용노동부 쪽에서 원래는 이걸 보지 않는데 이론이 지금 이제 언론에 이목이 집중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판단이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매우 강력한 간접 정황 증거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직접 남긴 텍스트, 카톡 문자 유서는 대법에서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온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와 형사를 봤을 때 형사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 형사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배상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약간 요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형사 책임으로 갔을 때는 모욕죄, 명예훼손, 강요, 협박 구체적으로 죄목이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유한나가 이 자살이 괴롭힘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때는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무거운 혐의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명 중에 1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민사로 갔을 때는 민사로 들어간 거는 유족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고용노동부 판단과 유서, 피해자 진술이 다 있으니까. 근데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명확하진 않고 그리고 형사고소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징역이 나온 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 내가 이게 최고 길게 나온 게 한 3년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도 징역이 확률도 높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딱 걸린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세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건 이 4명 중에 1명만 엿됐다는 거야. 4명이 다 엿되는 엔딩을 바랬지만 근데 그거는 힘들다고 보는 게 왜냐면 유가족에 1명만 고소를 했으니까 그건 힘들다고 보여지고 가장 괘씸한 거는 이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선량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노동자들 이야기 막 하다가 주구장창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입 싹 닫고 있는 MBC가 가장 역겨운 집단인 건 맞는 거지.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더 웃긴 거는 그 4명은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방송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초에 그게 언론에 공표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얘들 잘 나오고 있어. 그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저 4명의 백이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가. 나도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난 개인적으로 그냥 이 사건이 잊혀지는 건 좀 싫은 거야. 잊혀지는 건 좀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그냥 한 번 더 올렸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사건은 마무리가 딱 될 때까지도 딱 이제 마무리 해놓고, 이 에피소드는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고, 일단은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가족 얘기를 봐서 알겠지만 고소는 한 명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다? 4명 다 악마라는 것들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